대체 미국인인 제가 수준 낮은 한국에서 어떻게 살란 거예요? 여기 누구보다 강한 미국인 프라이드를 지키며 살아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치도 않았던 한국행에서 그녀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미국의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그녀는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인이 되겠다며 난리인데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앤더슨 30살이고 미국 뉴욕에서 온 마케팅 매니저입니다. 저는 6개월간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처음엔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아는 한국에 대한 정보라고 해봐야 K-팝, K-드라마, 그리고 어디를 가도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진다는 것. 그 정도였죠. 제가 뉴욕에서 일하면서 만난 동료들 중에도 한국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중국, 일본 정도는 다들 한 번쯤 출장이나 여행으로 가봤지만 한국은 늘 애매한 위치였어요. 거기 뭐가 유명하지? 삼성, 현대? 근데 일본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아, 김치. 근데 맨날 매운 거만 먹는 나라 아니야.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출장을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딱히 설레지도 기대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어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한 가지 걱정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공공 서비스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네. 사실 저는 공공 서비스라는 걸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정부가 운영하는 건 다 비효율적이고 느리고 형편없으니까요. 제가 살아온 미국에서는 공공 시스템을 신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민간 서비스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공공의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보험사 CEO가 총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으면 감기 한 번 걸려도 몇백 달러가 깨지거든요. 응급실에 실려가면 최소 500달러, 수술이라도 받으면 그냥 파산 확정. 그래서 아픈 사람들도 병원을 못 가고 결국 의료 시스템에 분노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병원에는 최대한 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무리 한국이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 해도 공공의료는 결국 공공의료일 뿐이니까요. 대중교통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뉴욕 지하철을 타본 적 있나요? 끔찍해요. 늦고 더럽고 위험하거든요. 행정 서비스도 서류 하나 떼려면 몇 주가 걸리죠. 줄 서서 기다리다가 평생이 다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공공 서비스는 크게 기대 안 하고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불편함을 감수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이 정도인데 지구 반대편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면 당연히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솔직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건 절대 이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대중교통은 느리고 불편하고 위험하다. 이게 제가 미국에서 배운 교훈이었거든요. 저는 뉴욕에서 택시를 자주 타지 않아요. 비싸기도 비싸고 불친절한 기사들도 많기 때문이죠. 뉴욕에서 이 정도 거리를 택시로 가려면 기본 100달러가 들고 러시아워에는 추가 요금이 붙기도 해요. 그런데 3만 원이라니. 저는 순간 택시 미터기를 2번 확인했어요. 뉴욕이라면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길에 톨게이트 비용, 추가 요금, 팁까지 더하면 1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정직하게 미터 요금만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찍히고 있는 거 맞아? 너무 저렴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하면 추가 요금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죠. 공항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외국인은 별도 요금이 붙어요. 톨게이트 비용이 따로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면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사님이 마지막에 추가 요금 있습니다라고 말할까봐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죠. 그냥 정상적으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영수증까지 깔끔하게 출력해서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내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심각한 위장 문제를 겪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냥 배탈일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에 와서 새로운 음식들을 많이 먹었으니까. 김치, 매운 닭볶음탕, 떡볶이, 삼겹살, 소주까지. 솔직히 저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었어요. 매운 음식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아마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새벽에 호텔에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실 미국은 병원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가지 않아요. 큰일이다. 병원비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웃긴 건 미국 병원은 돈부터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 먼저 결제하시겠어요? 응급치료 전에 보증금 $1,000가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 죽겠는데 돈부터 내라고요. 저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분명 사전 결제나 보증금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나올까? 최소 $500? $1,000? 그런데 그 누구도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호텔 직원이 불러준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은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저를 바로 응급차에 태웠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도 저는 먼저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내고 결제 절차를 밟아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진료가 시작됐어요. 잠깐만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외국인은 건강보험이 없으니까 비급여로 진행돼요. 하지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얼마나 나오는데요? 응급치료까지 해서 6만 원 정도. 솔직히 저는 $500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6만 원. $50도 안 된다니요. 미국이었다면 구급차 비용으로만 $500가 나갔을지도 몰라요. 한국에서는 응급실을 가도 이렇게 저렴하다니.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온 저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공공 시스템은 제가 아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요. 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도 한동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공공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빠르고 저렴할 수 있죠? 미국에서는 감기 진료 하나만 받아도 몇백 달러가 나오는데 여기는 응급실을 갔다 와도 겨우 6만 원이라니. 하지만 제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하고 또 한 번 멘붕을 겪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고요? 미국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불편하고 위험하기 때문이죠. 뉴욕 지하철을 생각해 보세요. 열차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시간표? 그건 그냥 장식이에요. 악취와 쓰레기는 기본이고 쥐가 뛰어다니는 건 흔한 일이죠.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서 밤늦게 타면 목숨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택시만 타려고 했어요. 하지만 회사 동료인 미나가 저를 설득했어요. 올리비아,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제일 편해. 택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한 번만 타봐. 내 생각이 바뀔걸.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한 채 한국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 저는 첫 번째 멘붕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노선도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지하철 노선도를 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미로인가 싶을 만큼 노선이 너무 많고 복잡해 보였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 같았어요. 뉴욕의 지하철 노선도는 상대적으로 단순해요. 노선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A, B, C, D 같은 알파벳과 숫자로 구분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한국은 노선이 촘촘하게 엉켜 있고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권까지 이어지는 노선까지 표시되어 있어서 더 복잡해 보였어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나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태연하게 지도 앱을 열었어요.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자 몇 번 출구로 가야 하는지, 몇 분 뒤에 열차가 도착하는지, 어디에서 환승되는지 하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뉴욕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그냥 감으로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앱 하나만 있으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오다니. 심지어 지하철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간표대로 도착했어요. 뉴욕에서는 10분, 20분 지연되는 게 기본인데 여기는 초 단위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하철을 타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자마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실내가 너무 깨끗했거든요. 쓰레기 하나 없고 악취 같은 건 나지도 않았어요. 뉴욕에서는 앉을 자리가 있어도 더러워서 안 앉는데 여기선 바닥에 앉아도 될 정도였죠. 지하철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대화를 하더라도 아주 잠깐 작은 목소리로 하고요.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뉴욕이라면 시끄러운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겠죠.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하면서 제가 살아온 사회가 정말 선진국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세계 경제 강국이고 뉴욕은 글로벌 도시인데 왜 한국보다 시스템이 이렇게 낙후됐을까요? 미나,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은 편리하기로 유명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이 가능한 나라가 어떻게 미국보다 GDP가 낮을 수 있죠? 미국에서는 세금이 많아도 공공 시스템이 엉망인데 한국은 공공 서비스가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 배운 게 아닐까? 저는 한국의 의료, 대중교통을 경험하면서 이미 충분히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 멘탈을 진짜로 무너뜨린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행정 서비스였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행정 업무는 원래 느리고 답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류 하나 떼려면 줄 서서 몇 시간 기다려야 하고 잘못된 정보라도 입력하면 몇 주씩 다시 신청해야 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은 늘 불친절하고 일도 느려 터지고 그게 제가 살아온 미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행정 업무는 똑같이 비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다 정부 기관인데.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저는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은행 업무라니. 솔직히 저는 이거 최소 반나절은 각오했어요. 뉴욕에서 은행을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다면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알 거예요. 일단 대기 시간이 정말 길어요. 운 나쁘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죠. 서류 작성도 복잡해서 신청서 한 장 쓰는데도 기본 4~5장씩 작성해야 하고 뭔가 빠진 게 있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직원들의 일 처리도 느리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하는 것도 한참을 기다려야 해요. 게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매니저를 부르고 그러다 보면 30분씩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도 은행 업무는 당연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특히 저는 외국인이니까. 분명 추가 서류를 요구할 거고 뭔가 복잡한 절차가 있을 거고
결국 한 번에 끝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채 은행에 갔어요. 기다릴 각오도 했고 서류도 잔뜩 챙겼어요. 그런데 은행에 도착한 지 10분 만에 계좌 개설이 끝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고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니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확인해줬어요. 창구에 앉자마자 직원은 컴퓨터에 몇 번 클릭을 하더니 준비된 서류를 건네주면서 서명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몇 분 지나지 않아 계좌 개설이 완료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올리비아 씨, 서명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계좌 개설 완료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다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미국이었다면 서류 작성하는 것만 해도 30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앉자마자 끝나다니.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구청에 가야 했어요. 솔직히 걱정됐어요. 미국에서 이런 일 하려면 최소 몇 주는 걸리거든요. 온라인 신청은 시스템 오류가 기본값이에요.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서버가 다운되고 몇 번이고 다시 입력해야 하는데 이유도 없이 진행이 안 되고 결국엔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30분 넘게 걸려요. 방문 신청도 대기줄이 길고 행정 처리가 느려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해요. 전화 상담도 30분 넘게 대기해야 하는데 결국엔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답변만 받을 뿐이었죠. 직접 방문해서 제 차례가 오더라도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다시 집으로 갔다가 또 줄 서야 하고 결국 이 과정을 몇 주 동안 반복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각오했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구청에서 기다려야겠구나. 그런데 5분 만에 제 차례가 온 거예요. 저는 번호가 잘못 불린 줄 알고 당황했어요. 너무 놀랐지만 창구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직원은 빠르게 서류를 확인했고 곧바로 등록 절차를 진행했어요. 일주일 후에 발급되니까 그때 오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일주일. 미국이었다면 한 달은 걸릴 일인데. 저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빨라요? 네, 웬만한 서류는 몇 분이면 발급되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저는 순간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한국은 공공기관 업무가 이렇게 빠른 나라였다니. 게다가 직원은 너무나도 친절했어요. 보통 미국 공공기관 직원들은 일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하지만 이곳 직원은 차분하게 절차를 안내해 주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언제 찾으러 오면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줬어요. 저는 점점 공공 시스템 자체가 아닌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면 엄청난 병원비가 나와서 파산할 수도 있고 대중교통은 불편하고 더러우며 공공기관은 느려 터지고 비효율적이고 모든 게 불친절하고 답답하고 복잡해요.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었어요. 그리고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곳에서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편리성 같은 걸 볼 수 있었어요. 호텔 근처 편의점에 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편의점이 특별한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도 편의점은 많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편의점은 차원이 달랐어요. 일단 24시간 운영은 기본이고 정말 뭐든지 팔고 있었어요. 즉석에서 조리할 수 있는 식사는 전자레인지와 뜨거운 물까지 전부 제공되었고 ATM, 택배 접수, 공과금 납부, 심지어 모바일 충전까지 가능했어요. 계산대 앞엔 커피 머신이 있고 한쪽엔 간단한 테이블까지 배치되어 꼭 작은 카페 같았어요. 저는 잠깐 물 한 병 사러 들어갔다가 편의점에서 30분을 구경하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편의점이라는 건 사실 무조건 비싸고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밤에는 위험해서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편의점 하나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였어요.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었고 생활 필수품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게다가 밤인데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편한 차림으로 편의점에 방문하는 게 보였어요. 그만큼 안전에 대한 공포가 없는 장소였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도 배달 음식을 종종 시켜 먹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배달 시스템은 정말 한숨이 나오거든요. 배달료가 기본 $510, 비싸면 $20까지도 나오고 배달 시간은 늦으면 2시간도 기본이에요. 음식이 차갑거나 엉망으로 도착하는 건 흔한 일이죠. 모양이 다 망가진 피자를 받는 일도 허다했어요. 심하면 소스가 흘러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배달 서비스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한국에 와서 겪은 게 있어서 미국보다는 빨리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1시간 정도면 오려나 싶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배달이 30분도 안 돼서 도착하는 거예요. 거기다 배달비도 저렴하거나 아예 무료인 곳도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운이 좋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배달이 언제나 정확하고 빠르게 도착하는 걸 보고 깨달았죠. 뉴욕에서는 피자 한 판 시키면 2시간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뜨거운 치킨이 30분 만에 문 앞에 도착했어요. 저에겐 정말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죠. 저는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제 기존 가치관이 완전히 흔들리게 됐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라고 불리지만 제가 살아본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엔 한국이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혹시 미국이 뒤처진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 대국이라고 불려요. 경제력, 군사력, 영향력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그런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이 과연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겼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직접 경험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공공서비스 면에서 한국은 미국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한국에서의 6개월이 끝나고 이제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출국할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본 곳 중에서 가장 미래적인 나라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편리한 나라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부러울 정도예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